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가오는 25시즌 K리그 팀별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월 중순으로 예정된 K리그 개막 시작 전까지 K리그1 12팀 모두를 짧고 굵게 핵심만 담아서 분석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최종 순위 11위, 강등 문턱에서 세드가의 활약에 힘입어 극적으로 살아남은 팀 박창현 감독의 대구FC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력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박창현 감독은 지난 시즌 4월 말 딸깍 축구 최원권 감독의 뒤를 이어 대구 사령탑을 잡게 되었습니다. 시즌 중도 부임이었지만 당시 9라운드에 데뷔전을 치른 만큼 아직 시즌 초반이었기 때문에 대구에 자신이 추구하는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했고 나름대로 선보이고자 하는 게임 모델 포인트들도 신선하고 뚜렷했죠.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센터백 시프트입니다. 기본적으로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지만 3백의 가운데 선수에게 마치 리베로와 같은 롤을 부여하는데요. 해당 롤을 수행하는 선수는 공격 시에는 위치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볼 쪽으로 접근하여 숫자 싸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수비 시에는 압박 시에 전진하여 상대 포워드 혹은 미드필드를 강하게 눌러주며 중원 경합에 힘을 더하고 로우블록으로 내려앉을 시에는 확실하게 백스리를 구성하여 박스안 경합에 힘을 쏟는 형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해당 롤은 박진영과 황재원이 맡아 수행했죠.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사이드윙 와이드 포지션입니다. 박창현 감독 부임 시 인터뷰를 보면 사이드에서 유기적이고 빠른 돌파 후 크로스에 따른 센터 스코어링을 강조하는 만큼 3톱의 윙어가 적어도 한쪽 측면은 와이드하게 위치하여 깊고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상대 배후 공간으로 직접 침투해 볼을 받아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거나 사이드라인 가까이에서 볼을 받아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세징야가 활용하거나 윙백의 언더랩, 미드필더 접근 등과 같이 동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공간을 공략하죠. 그리고 윙어 박용희에게 해당 역할을 부여했죠. 경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박용희가 와이드하게 위치하여 볼을 잡고 있고 윙백 장성원이 레프트 인사이드 깊은 공간으로 수비 하나를 끌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공간으로 반대쪽 포워드 정재상이 볼을 받아 지켜주고 프리하게 움직이는 세징야가 올라오면서 볼을 받아 슈팅까지 마무리합니다. 대구는 해당 포인트들을 타 팀들이 파악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이며 강등권을 피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 팀들이 점차 박창현 체제 대구의 플레이를 충분히 파악하기 시작했고 약점을 공략하며 눈에 띄는 문제점들이 부각됐습니다. 문제점도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베로 역할을 부여받은 가운데 센터백이 전진하며 벌어진 스페이스가 상대에게 공략당했고 때문에 양 센터백과 디펜스 라인에 과부하가 걸려 전체적인 밸런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드를 공략하고자 하는 플레이에 있어서 선수 개인의 돌파 파괴력, 그러니까 퀄리티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세부적인 전술 디테일이 빈약한 느낌을 시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느낄 수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후방 빌드업 불안입니다. 뚜렷한 패턴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수비 라인에서 후방 빌드업을 리딩하는 선수도 없어 매경기 상대의 압박 타겟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당시 대구의 볼 배급 퀄리티를 담당했던 벨톨라마저 놓쳐 대전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위쪽에서 풀어나오기가 더더욱 버거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리그 최종 순위 11위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에 직접적인 강등 압박에 처한 박창현 감독은 전술적인 선택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경기 운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리그 후반기에는 세징야 해조 플레이와 에드가 뚝배기 플레이에 더욱 의존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세드가의 존재는 아산의 도전을 넘어서기에 충분했고 중원에서는 39세 베테랑 이용래가 투혼을 불사르며 K리그1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박창현 감독은 전술적 도전과 현실적 선택 그리고 대구FC의 알맞은 게임 모델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25시즌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엔 대파그왕 세징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죠. 하지만 대구는 이제 세징야뿐만 아닌 추가된 확실한 공격 루트, 그러니까 세징야 플러스 알파 혹은 넥스트 세징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진작에 거취 여부가 간당간당했던 박창현 감독은 뚜렷한 플랜과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자칫하다가는 지난 시즌과 같이 시즌 초반 감독 교체가 단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적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대구FC에서 조광래 대표이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2014년
조광래 대표이사는 당시 2부 리그에 속해 있던 대구F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구단 운영을 총괄하였습니다. 현재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구에서 그가 이룬 업적은 바이 시민구단 운영의 본보기로 삼기 충분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 1부 리그 승격과 함께 8시즌간 지속해서 1부에 속하며 경쟁력을 갖춘 팀으로 퀀텀 점프시켰죠. 뿐만 아니고 축구 전용구장 대구은행파크 건립과 함께 경기장 운영권 부분 확보, 유스 시스템 강화와 B팀 운영, 외인 선수 국적을 브라질로 통일화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 등등 장기적인 플랜을 탄탄하게 갖춘 채로 대구만의 특색을 살려 흔히 말하는 건강한 프로구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구단 가치관과 부합하는 감독들을 선임하여 팀 컬러를 입혀갔습니다. 이스타TV에서 패널로 출연한 이슬기 씨가 말한 것처럼 조광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대구FC는 감독과 선수 그리고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틀에서 구조적인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해가며 일부 리그에 안착한 만큼 현대 축구 산업에서 있어서는 단순히 축구 경기만 몰빵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조광래 대표이사는 이 부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수행할 능력을 갖췄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난 시즌 대구는 확실히 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듯 아산과의 승강피오, 합계 스코어 6대5 대난타전, 심지어 1차전에서 패배하며 진짜 강등문에 발을 넣었다가 뺐었죠. 하지만 언제나처럼 대구의 지난 시즌 팀 연봉 총액 순위는 김천을 제외한 최하위 11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만큼 대구가 1부 승격 후 첫 승강피오인 게 어찌 보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조광래 대표이사는 확실하게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며 눈에 띄는 선수단 구성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확실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9명단을 보면 외인 이탈로 바셀루스, 그리고 홍철 박용희 고명석이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세진 고재현 또한 군입대로 자리를 비우게 됐죠. 다음은 재계약입니다. 상징적으로 세징야 에드가, 그리고 장성원, 김진혁, 오승훈, 이찬동까지 대구의 색채를 확실하게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선수들과 재계약하며 기둥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강, 현재까지 오피셜은 전 대구 넘버10 미드필더 라마스가 부산에서 다시 컴백했고, 승강피오에서 대구를 괴롭힌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밸런스를 갖춘 박대훈을 충남 아산에서 영입하며 포드진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 대구 출신 윙백 정구재의 오피셜과 함께 제주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미드필더 한종무 영입을 앞두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대구는 키퍼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오승훈에게 신뢰를 보이면서 젊은 자원을 서브로 돌리는 것 같아 아쉬운 감이 있고, 상무에서 괜찮은 폼을 보였던 벙치인의 안정적인 활약 또한 영입과 같은 효과인 만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박창현 감독은 이제 어느정도 선수단 구성 그리고 코칭 스태프 구성에도 힘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프리시즌부터 팀을 빌딩하는 만큼 좀 더 나은 축구를 선보일 수 있을까요? 과연 윤정환 감독처럼 승강피오 잔류 후 떡상으로 튀어오를지, 아니면 최원권 감독처럼 힘없이 물러날지, 여러분들은 25시즌 대구의 축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25년 첫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은 24시즌 10위 포획 감독 선임으로 승부수를 던진 전북현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K리그 개막을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며, 채널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